굿 티칭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앞에 그림 잘 보셨나요? 예, 그림 하나는 강의할 때 앞자리가 텅 빈 그림이고, 또 하나는 학생들이 다 앉아 있지만 좀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 보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 공부하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앞자리, 뒷자리, 옆자리 이렇게 앉은 이유들이 다 따로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참, 이런 학생들도 있겠구나,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. 참주체상, 우리가 이제 참여, 또 학생 주도, 그리고, 체험,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작용. 이 네 가지에 대한 사례들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. 그 첫 번째가 이제 어떻게 학생들 수업에 참여할 것인가, 그런 이야기죠. 학생들이 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까요? 물론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교수의 마음만큼 학생들이 수업에 열심히 같이 참여해주고 따라와 주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. 저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수업에 자기가 참여를 안 해도 되니까 안 할 수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뭐 내가 구태 열심히 안 해도, 참여 안 해도 뭐 수업은 진행되니까, 뭐 이런 이유 아닐까 생각합니다. 이제 두 번째는 뭐 내가 학생으로서 이 수업에 낄 틈이 없다. 내가 참여할 만한 여지가 없다.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된다. 막 이런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이런 수업이 어떤 수업이냐면 이제 강의 중심의 수업들이죠. 정말 앞으로 이 강의 중심의 수업들은 아마 우리 학교에서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 강의 중심의 수업은 앞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. 근데 강의식 교수법이 이제 우리 전통적인 거 아닙니까? 오래전부터 해왔고, 우리도 가장 익숙한 것인데, 이것은 말이죠,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. 특히 이제 지식 전달을 하는 데는 이제 이런 강의식 교수법이 좀 좋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 지식 전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제 사람의 기능이라든지 태도, 어떤 일을 하는 기술이라든지 태도를 바꿔주는 그런 데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 실습 과목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. 또 이 강의식 수업은 좋은 점이 뭐냐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양을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. 말이 전달이지 그게 정말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, 폭우가 쏟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럼 그 폭우가 정말 땅에 필요한 만큼, 또 나무들, 풀들에게 필요한 만큼 이렇게 물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. 갑자기 쏟아지니까 나무나 이런 데서 필요한 거 이상으로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. 그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이렇게 폭우같이 쏟아지는 강의 내용, 그 내용을 얼마나 받아먹고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 흘러나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강의식 수업의 장점은 굉장히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. 그런 점이 있습니다. 사실 100명을 놓고 강의를 하든 50명 놓고 하든 뭐 강의식 수업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? 그런 평가? 이런 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50명 놓고 강의할 때하고 100명 놓고 강의할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5명 놓고 수업할 때하고 10명 놓고 수업할 때 다르지 않습니까? 뭐가 다르냐면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데 굉장히 다릅니다. 1000명 놓고 할 때 다르지 않습니까? 우리가 온라인 수업하면서 강의식으로 수업할 때 보세요. 그 많은 학생들,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접속을 해서 우리 이제 강의를 듣게 되는데 그 학생들을 동기 유발할 방법이 없습니다. 우리가 이제 유선에서도, 온라인에서도 그런데 실제로 마주보고 있어도 학생 수가 많으면 이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더군다나 학습자들이 수동적인 학습자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겠죠. 이제 이런 또 강의식 교수법은 다양한 방법의 교수법을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. 또 해볼 수도 있고,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, 저렇게 해볼 수 있고, 교수가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빨리 말할 수도 있고, 진도를 천천히 나갈 수도 있고, 이런 게 가능한데, 이런
그런 반면에 단점도 많이 있죠. 학생들의 그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교수 중심의 수업의 대표적인 게 강의식 수업입니다. 여러분, 에드가 데일이라는 유명한 그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죠. Tell me, I'll forget.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말로 해라. 강의를 해라. 그럼 나는 다 잊어버릴 것이다. 이런 뜻이에요. Show me, I may remember. 그러니까 보여줘라. 수업 내용 컨텐츠를 보여달라. 그러면 나는 그래도 기억을 하게 될 것이다. 이거 이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?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은 involve me. 그러니까 나를 여기다 좀 끼워달라. 수업에. 나를 포함시켜달라. 그러면 I'll understand.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렇죠. 수업에 학생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. 나 좀 끼워줘. 이 수업에 나도 좀 끼워줘.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께 한번 좀 강조드리고자 합니다. 이 강의 교수법은요,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은 딱 구분해요. 역할을 구분해줘요. 말하는 사람은 계속 말하고, 듣는 사람은 듣고 적고 외우고, 이런 방법이 이제 이 강의식 교수법의 굉장히 대표적인 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거는요, 가장 쉬운 강의 수업 방식이에요. 보통 우리가 강의로만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비효과적인, 가장 쉽지만,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 강의식 수업을 하는 이유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쉬우니까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. 저는 우리 교수님들이 이 강의식 교수법을 빨리 탈피하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. 컨텐츠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준비하고 또 연습도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, 교수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하고 준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탈교수법, 탈강의교수법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학생들에게 마치 모의를 주듯이 이렇게 수업을 해서는 안 되고, 또 너무 많은 모의를 막 쏟아 부어주면서 먹도록 하는 이런 강의식 교수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. 상대방의 먹는 속도, 먹고 싶은 양 다 다를 텐데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양을 쏟아 부어주고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,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. 수업은 교수가 하는 공연이 아닙니다. 그리고 학생들은 조연이 아니고요, 또 청중도 아니죠. 수업의 주인공은 바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공연식의 어떤 구경학습, 방금 말씀드린 강의식 어떤 교수법, 강의로 수업을 가득 채우는 이런 방식은 우리가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.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. 네, 강의식 교수법을 탈피를 하면 우리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. 굿 티칭!